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22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가져. 광명시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포용적 도시 조성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3일 광명시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최영숙 주관으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가족, 단체 관계자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추진했다. 올해 슬로건인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은 이동권, 교육, 문화, 일자리 등 기본적 삶의 권리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핵심 가치를 담았다. 행사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으로 시작했으며 이어 장애인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영숙 회장은 기념사에서 장애인의 날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자립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도시 광명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 서비스 시행. 광주시는 장애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은 기존 실물 장애인 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별도의 실물 카드 없이도 각종 복지 서비스 이용과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발급 대상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유한 14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미성년자 또는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보문의 발급 또는 IC 등록증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지역번호 031-760-2993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출산 양육 가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 홍보. 구리시는 출산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친화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10월까지 출산 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혜택은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100% 면제된다. 이번 감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여 양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해당 제도는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인 300만 원보다 혜택 폭이 크며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신생아 출산 가구 전반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상시 비치하고 자녀 출생 신고 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따뜻한 지방세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뇌병변장애인재활연구소 장애인 재활장학기금 마련 바자회 성료. 장애인 재활 지원과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나눔 행사가 지역사회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광주시 뇌병변장애인재활연구소는 3일 장애인 재활 및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후원자들의 참여로 행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뇌병변 장애인의 재활 지원과 장애 학생 장학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내 기관 단체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장에서는 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비롯해 반찬류, 식용유 등 기름류, 생필품 등이 판매됐으며 지역 기업과 단체의 후원 물품 기부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매와 기부도 더해지면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주윤 뇌병변장애인재활연구소장은 이번 바자회에 보내주신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수익금은 지역 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활 지원과 장학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뇌병변장애인재활연구소는 지난 2015년 설립된 이후 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과 장학금 전달,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 자율방재단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강화. 광명시 자율방재단 단장 이규삼 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자율방재단은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제4차 자율방재협의회를 개최하고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중점 임무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본격적인 여름철 기상이변에 대비해 자율방재단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단원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현장 중심 실질적인 대응책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주요 논의 사항은 배수로 및 빗물바지 사전 정비 침수 취약지역 상시 예찰 기상특보 발효 시 비상대응 체계 유지 등이었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 등 침수 우려 지역 사전 점검과 함께 수방 자재를 재정비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무더위 쉼터 운영 상태 점검 강풍 대비 간판 및 현수막 안전 점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율방재단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집중 활동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각 동방재단은 지역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비 활동과 순찰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규삼 단장은 단원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 예방에 총력을 다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광명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협약 체결.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성일 은 3월 30일 구리시 장기요양기관협회 협회장 탁숙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족사랑제가복지센터 센터장 유재영 엘림제가복지센터 센터장 박정자 효마중제가복지센터 센터장 김명화 등 3개 기관과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 돌봄의 한계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부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퇴원 직후 일정 기간 어르신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집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는 균형 잡힌 식사를 지원하는 영양 지원,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생활을 돕는 가사 지원, 병원 방문 및 외출 시 동행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단기간 집중 지원을 통해 건강 회복과 재가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김성일 관장은 퇴원 이후의 짧은 기간은 어르신의 건강 회복과 일상 복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돌봄 공백 없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퇴원 연계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의 재입원 예방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